무한급수라는 것은 무수히 많은 수를 더하는데 그것이 수렴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자,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2분의 1 더하기 2제곱분의 1 이런 숫자가 있다고 합시다. 자, 저 끝에 가면요 숫자가요 엄청나게 크겠죠. 뭐 100분의 1, 2의 100승분의 1, 2의 101승분의 1 계속 가겠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수렴하는 수열을 내가 지금 예를 들어 놓은 건데 등비급수 중에 하나의 예죠. 근데 끝에 있는 극한값이 0이 아닌 값으로 간다면 0이 아닌 값이 모이고 무한개 모이면 이건 발산하겠죠. 끝에 있는 값이 0으로 가줘야지 수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렴한다라는 말은요. 수열에 대한 극한값은 0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의미 있게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증명하면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지만, 자, 이것의 결과를 우리는요, 자,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자, 리미트 부분합으로 표현을 할게요.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다. 그리고 sn이요,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두어 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는 자, sn을 가지고서요, sn을 가지고서 an을 찾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an은 sn에서 sn-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린 an을 가지고서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리미트요. 자, n을 무한대로 간다. an을 가지고 말이죠. 자, 그렇게 하면 리미트, 자, 요거를 요렇게 쓸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그쵸? sn-sn-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가요 알파로 수렴한다 그랬고, 수렴한다 그러면 요것도요 극한값이 수렴한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수렴하는 두 수열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뺄셈 연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n이 무한대로 가는데 s의 n-1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러면 얘가 알파로 수렴한다 그랬고, 얘도 그러면 알파로 수렴할 것이니까 결국에는 얘의 결과값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알파 마이너스 알파가 되어서요 그것은 0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요 수렴한다면, 급수가 수렴한다면 an 수열에 대한 극한값은요 0으로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본다면, 자, 이러한 어떤 수열이요 무한대까지 가서 급수가 수렴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요 안에 있는 요 값, 이 안에 있는 이 값에 대한 극한값은요 0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예를 들어 놓은 겁니다. 자, 2an 마이너스 1 이것에 대한 극한값은요 0으로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로부터 우리는요 요 an에 대한 극한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얼마로 다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자,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긴 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풀이를 해서 적어 봅시다. 이렇게 적어 보면 되겠죠?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자,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an은요, 그쵸? 이렇게 답을 쓸 수 있습니다. 2분의 1이 그러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반대로 있죠. 자, 얘가 0으로 간다면 얘는 수렴할 것이냐?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자, 그 예를 지금 들어놓은 건데 이 수열의 극한값은 분명히 0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수렴한다고 볼 수 있느냐? 거꾸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거 발산하는 경우인데, 자, 이거를 내가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극한값으로서 표현을 해놔 보겠습니다. 자, n 플러스 루트 n 분의 1 이것은 분명히 0으로 갑니다. 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요, 자, 그러나 자,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급수에서는 한 번 더 적어보죠. n 플러스 루트 n 분의 1요. 이렇게. 자, 이것의 수렴 여부는요. 이것이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발산할 수 있고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만 수렴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그쵸? 자, 한번 봅시다. 이건 이제 예를 하나 들어 놓은 건데, 우선 부분합으로서 SN을 구해봐야 하겠잖아, 그러면. 그쵸? 자,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유리화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부분합을 먼저 적고요. 자, 루트에 K 플러스 1에 플러스 루트 K, 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잠깐만 조금 연하게 나타냈겠고요. 자, 루트, 이게 너무 복잡해 보여서 말이에요. 연하게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자, 루트에 K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분모가 1이 되어지고 얘네만 시그마에 연관되어서 계산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적어봐주면 자, 시그마 k1x부터 n까지 그리고 루트에 k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 그것은 변변 제거가 된다 하더라도요. 볼까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그리고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이와 같이요. 쭉쭉 가서 자, 루트에 n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되어질 때에 자, 누가 사라지느냐 하면 이렇게 사라지고 보입니까? 자, 그럼 계속 사라져서 이까지 사라질 것입니다. 자, 그럼 그것의 극한값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일단요,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루트 n 플러스 마이너스 1, 얼마죠? 1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합으로 계산되어진 극한값을요, 극한으로 보내어보면 무한대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Sn, 이것은요, 무한대로 간다, 발산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극한값은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 무한대로 간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얘네에 대한, 수열에 대한 극한값이 0으로 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얘네의 급수에 대한 것이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요, 발산하는 경우의 예로서 설명을 하나 해봤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자, 얘네가요 급수가 수렴을 한다면 이 값이 어디로 수렴하건 상관없이 뭐 100으로 수렴하건 1000으로 수렴하건 상관없이 수렴하기만 한다면 이것에 대한 극한값은 0으로 간다라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얘가 0으로 간다고 해서 이 급수가요 수렴하는 경우는 옳지 않습니다.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 이런 겁니다. 얘를 하나의 명제로 볼게요. 이것이면 이것이단데 그것을 얘를 부정해서 결론을 부정해서 이쪽으로 가져오고 자, 가정을 부정을 해서 이쪽으로 가져오면 이거 뭡니까? 대우명제죠. 이것에 대한 진리값이 참 거짓이 결정 나 있으면 이것도 똑같은 참 거짓의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요, 얘가 0으로 간다면 얘가 수렴한지 발산한지 모르지만 얘가 0이 아닌 값으로 간다면 발산한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발산을 증명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이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이 경우는 얘에 대한 극한값이 어디로 가지느냐 하면 그쵸,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극한값입니다. 급수가 아니고요. 이 n 플러스 1분의 n이요, 극한값이 2분의 1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0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면 얘는요,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발산한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발산한다라는 것은 증명하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그런데 수렴하는 것은요, 우리가 부분합으로 직접 계산해봐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발산하는 경우는요,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 것만 확인해줘도 그것은 발산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0이 아닌 값으로 가면은 발산한다. 0으로 간다고 해서 그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모르는데 0이 아닌 값으로 가면은 발산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 급수가 수렴한다면 극한값은 0으로 갑니다. 자, 0으로 간다고 해서 급수가 수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0이 아닌 값으로 간다면 그것은 발산합니다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고등학교 교과과정은 아닙니다만, 자, 조화급수라는 것이 가끔씩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놨는데요, 미리 풀이를 적어 놓고서 설명을 하는 게 빠를 것 같아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수열은요, 얘는 무한대로 다가가집니다. 무한대로 다가가져요. 한번 볼게요. 자, 이 두 개를요, 짝을 물었습니다. 요 네 개를요, 짝을 괄호로 묶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수관계로 볼 때에 3분의 1을 4분의 1로 바꾸면은 요것보다 얘가 더 작은 값이거든요. 자, 얘네 값들을 전부 다 8분의 1로 다 바꾸면 더 작은 값이거든요. 이 값이 얘네 값보다도 분명히 더 작은 값이거든요. 근데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어서 얘는요, 무한대로 가요. 더 작은 값이 무한대로 갔었기 때문에 얘는요, 당연히 무한대로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예를요. 자, n제곱분의 1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1제곱, 2제곱분의 1, 3제곱분의 1, 4제곱분의 1 가면 얘는요, 얼마로 가는지 우리 모릅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모릅니다. 이거 지워 놓을게요. 자, 고등학교에서 모릅니다. 그러나 얘가 수렴한다는 사실은 압니다. 왜요? 이 두 개를 비교해 볼 때
2라는 값을 1로 바꾸었습니다. 그럼 이건 더 큰 값이에요. 3이라는 값 대신에 2분의 1로 바꾸고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인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로 바꾸어서 2분의 1이 더 큰 값입니다. 3분의 1보다. 그럼 더 큰 값이거든요. 자, 더 큰 값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거 변변 제거형으로 만들 수 있는 구조로 바꾸었어요. 그리고 없애보니까 극한값이 나중에 계산해보세요. 그러면 2로 나와지는데 얘네 극한값이 2보다는 작은 값으로 결과가 나와지더라. 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 아닌 값으로서 이것을 증명을 해서 나타내어주면 이건 고등학교 교과 과정으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만, 자, 이렇게 결과값이 나와지는데 우리 이거 모르죠. 그러나 얘네의 극한값은요 이렇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크지 않은 값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조화급수에 대해서도 잠깐 한번 살펴봤네요. 문제에 한 번씩 이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 형태가 발산한다라는 사실만 기억을 해두어 보세요. 발산한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